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한통용에서 다시 뵙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다시 반갑습니다. 아이자님, 한통용 잘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정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오늘의 얘기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네, 한통용 방송 24년 9월 9일 방송 또다시 용산의 한동훈 대표 패싱 논란, 윤 대통령 번개 만찬에 한동훈과 친한게 빼고 윤상현, 인요한, 김민전만 초청했다. 그래서 오늘 그 썸네일을 보면 이거 채널 A에서 그래픽을 그린 건데 그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제외 이렇게 갖고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하고 김종혁, 장동혁, 진종호 다 최고위원인데 그런데 그 반대쪽을 보면 어제 일요일이죠. 관저에서 비공개 만찬을 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건데 의정 갈등 등을 갖다가 논의하는 자리에 인유한 최고위원이죠. 김민전 최고위원이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이쪽 최고위원은 안 부르고 그런 쉽게 해서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만 불렀다. 윤상현은 뭐 사실 최고위원도 아닌데 그냥 뭐 당선 여러니까 중진에 속해 갖고 부른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런 해프닝이 있었다 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한테 이게 플러스가 안 된다는 거를 알지 않을까요? 그거를 알면서도 왜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패싱 논란 그다음에 이렇게 딱 추려 갖고 만나고 뭐 이쪽은 그냥 또 추려 갖고 안 만나고 그건 조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결과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갤럽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긍정이 23%, 23% 정말 굉장한 바닥입니다. 23%. 그다음에 부정평가가 67%, 거의 뭐 7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지율로 따지면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죠. 아주 뭐 거의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개혁이라는 거는요. 개혁의 드라이브는 뭐냐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 대통령이 일단은 지지율이 높아야 개혁은 성공합니다. 예. 지지율이 낮은데 개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왜 그러죠? 이 개혁을 할 때는 기득권이 있잖아요. 기득권층이 있다면 그게 정치 개혁이면 정치 기득권이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의료면 의료의 기득권이 있을 거고 만약에 4대 개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연금 개혁, 뭐 교육 개혁, 뭐 의료 개혁 뭐 이렇게 4대 개혁, 노동 개혁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각 분야마다 기득권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토지 개혁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뭐야 급격히 발전할 수 있는 비교하는 잣대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토지 개혁입니다. 예. 이 토지 개혁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뭐 고구려 시대 때도 중요했고 신라 시대 때도 중요했고 뭐 고려 시대, 이조 시대 이게 다 핵심이 뭐냐하면 결국은 토지 개혁을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왕조 또는 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냐 실패한 정권이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토지라는 게 뭐예요? 그 옛날로 치면 귀족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는 게 토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 백성이 다 노예로 전락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소작농, 소작농이라는 게 자기 땅은 없는데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서 7대 3으로 나누는 게 소장농 아닙니까? 그 7을 갖다가 귀족이 가져가고 소장농이 3을 가져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나마 7대 3으로 나누면 그것도 그 당시에 백성들은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에는 그게 뭐 9대 1로 나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 갖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개혁에 성공한 게 뭐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토지 개혁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 발판으로 결국은 대한민국이 올라갈 수 있었고, 그러면 필리핀은 왜 선진국으로 진입을 못했느냐? 그렇게 왜 발전을 못했느냐? 토지 개혁에 실패해서 필리핀은 결국은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그게 기득권층이란 말이에요. 개혁을 할 때는 그 기득권층, 기득권층을 갖다가 개혁하는 건데 그만큼 그 본인이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강력하게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갖고 해야 그게 토지 개혁도 성공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토지 개혁의 그 마르코스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필리핀의 부를 보면요. 한 1%? 1%,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리핀 전체 부의 거의 한 90%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리핀의 부자들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필리핀 가문 중에 뭐 아얄라 가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인 계통의 그런 가문도, 그러니까 제가 네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핵심 가문이. 그래서 스페인의 한 350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스페인 계열의 그게 있고, 그다음에 두테르테처럼 그런 그 원주민의 어떤 그 토우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 우리가 잘 아는 산무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일본의 또 지배를 받았으니까 일본 계열이 있고, 그렇게 해갖고 뭐 스페인 계열, 일본 계열, 그다음에 또 중국 계열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또 오랫동안 그런 그 관계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필리핀의 그 부동산, 특히 뭐 SM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부동산 재벌이 있는데, 그거는 중국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토지, 그 소수의 어떤 그룹들이 그 필리핀부의 거의 한 90%를 갖다가 꿰차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아직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외국 자본이 여기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외국 투자를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기 와서 기업하고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필리핀 구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삼성도 필리핀에 공장을 갖고 있었고, 뭐 LG도 공장을 갖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 철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상 해보니까 외국인들한테 너무 불리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아직도 법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그 제가 작년에 한번 방송한 것처럼 뭐 필리핀이 뭐 2050년에 뭐 세계 강국 중에 뭐 15인가? 뭐 그렇게 될 거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전제 조건은 뭐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지금 23% 아닙니까? 오히려 지지 않는 쪽이 한 67%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개혁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왜? 국민들이 결국 기득권층은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면 연금의 기득권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들이 정부의 적이 되는 거고, 노동 개혁을 한다면 노동의 어떤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뭐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그런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 세력을 적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갖다가 적으로 돌리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쪼개 갖고 그들의 권력을 갖다가 그들의 이익을 갖다가 일반 국민들한테 그냥 공평하게 나눠 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개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토지 개혁도 마찬가지야. 귀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 갖고 그걸 갖다가 일반 국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주겠다. 그래 갖고 이 중산층을 갖다가 키워내겠다. 뭐 그런 게 토지 개혁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삐걱거리는 이유가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치밀하고 정교하고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이걸 어 그 계획을 해서 대안을 갖다가 딱딱 제시하고 또 설득도 하고 협상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의료 개혁을 그 총대를 맸던 그 선봉에 섰던 그 박민수 차관은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여태까지 제가 박민수 차관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평가를 못 하겠지만 여태까지 의료 개혁을 시작해 갖고 그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면 참 그 무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아는 아주 그 올드 패러다임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개혁이 되려면 제가 그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박민수 차관이 한 얘기인데요. 중증과 경증의 구분을 어떻게 이게 박민수 차관의 구분법입니다. 중증이란 뭐냐? 의식불명이나 어떤 마비 상태가 왔을 때는 중증이고 경증은 뭐냐?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내가 엄청 아파. 아픔에도 불구하고 핸드폰 들고 나 지금 죽겠으니까 그 응급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이게 중증이 아니라 경증이라는 거야. 박민수의 논리에 의하면 그래. 박민수의 가치관은 그래. 그다음에 열이 나거나, 그다음에 뭐 배가 아프거나, 뭐 찢어나서 뭐 피가 나거나 이런 거는 다 경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응급실에 올 필요 없다는 거지. 너무도 무식한 게 여러분 열나는 이유가 100가지가 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배 아픈 이유도 100가지가 넘지 않을까요? 예? 내가 뭐 암에 걸려 갖고 배가 아픈 건지 뭐 그게 위장암인지 췌장암인지 뭐 그걸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냥 단순히 점심 먹은 게 체해서 아픈 건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내가.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 찍고 내시경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 자, 이 정도로 무식한 그 박민수 차관이 나름대로 그게 뭐 공명심에서 그랬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그것도 총선 전에 어? 총선을 갖다가 코앞에 두고 두세 달 전에 이 의료 개혁을 하겠다고 설쳐대는 그 사람이 이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지지뿐만이 아니라 그 개혁을 하는 그 총대를 맨 선봉에 선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과 치밀한 어떤 전략과 계획과 이런 어떤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민수 그 총대를 맨 이번에 의료 개혁은 완전히 저는 꽝이다. 총대를 맨 박민수가 완전히 이거는 뭐 이 올드 패러다임 제가 흔히 얘기한 뉴 패러다임이 아니라 수구 세력 올드 패러다임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이게 개혁에 성공하는데 지금 27% 그리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또 67% 이런 구조를 갖고는 이게 개혁에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한동훈 대표, 이 국민의 행복과 번영만을 생각하는 이 한동훈 대표만 지금 속이 타갖고 이리 설득하고 저리 설득하고 이리 안을 내고 저런 안을 내고 지금 호도호독 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승혜방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디. 예, 축복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그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죠. 예, 보궐선거를 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실형을 받은 광노인이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교육감 재출마에 그 자격이 정말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게 어, 문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광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 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진흙 레슬링에서도 눈을 찌르지 말라는 정도의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이건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의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다른 범죄도 아니고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광노현의 범죄가 보통 범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후소를 돈으로 매수해 갖고 징역형을 살게 된 그런 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광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소위 광노현 방지법을 발의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교육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선관위에서 광노현 씨가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국민의 혈세 30억 원 압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거 내자마자 바로 압류하고 현금으로 집행하십시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탁금을 낸 효과가 없을 거고 일단 30억 원부터 회수한 다음에 광노현 씨가 출마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을 떠나서 일단 기탁금부터 내면 그걸 계속 당국은 압류하고 강제 집행해야 합니다. 그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이죠. 정말 그 한동훈 대표는 정말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러분 그 이 대안을 그러니까 국힘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이 그 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떤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다가 나쁜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의 그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지금 거기에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그런데 정말 이 국힘하고 좀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안을 내도요. 안을 내도 그걸 갖다가 추진한다는 거하고 한동훈 대표 혼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예. 한동훈 대표가 정말 머리를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고민하고 하면서 이런 안을 내고 이렇게 짜내지만 그걸 추진할 때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력이 있어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이번에 그 총선하기 전에 그 선관위에다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게 자꾸 말이 나오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부정선거가 그 본투표, 본투표에서는 말이 안 나오는데 사전선거에서 자꾸 부정선거 시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 그 위원이 직접 도장을 찍어라. 왜? 아니 우리가 본투표할 때는 다 선거관리위원이 이렇게 있어갖고 직접 도장 찍기 그 관리관이 도장을 찍고 그 표를 갖다 주지 않느냐 투표 용지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전 선거라고 그래서 표가 그 1대1 이제 그 사전 투표 표가 뭐 더 비중이 낮거나 뭐 사전 투표 5표에 본 투표 1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똑같은 한 표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본투표 때 하고 있으면 사전 투표 때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근데 왜 안 하느냐? 왜 인쇄를 해 갖고 주느냐? 그래 갖고 관리감독관이 도장을 갖다가 현장에서 찍고 그 용지에다가 투표하게 해라. 이렇게 정말 묘안 중에 묘안을 그거 정말 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묘안을 갖다가 그렇게 해 갖고 그걸 갖다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한 2-3주 주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선관위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고 그냥 인쇄용지에다가 이렇게 해 갖고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이 그렇게 제안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게 관철이 됐겠습니까? 김해 국회의원들이 힘을 갖다가 합쳐 갖고 한동훈이 정말 이 재갈공명에 묘안을 냈구나. 관리관 도장을 찍으면 되겠네 정말. 그러면 사전투표 부정시비가 없어지겠네. 힘을 합쳐 갖고 그거를 갖다가 선관위를 압박을 해서 관철을 시켰어야죠. 그리고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으면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과 모든 관료들이 힘을 합해 갖고 정말 그렇게 하면 부정수피가 없겠구나 하고, 아니 선관위도 결국은 행정부의 한 소속이잖아요. 선관위가 뭐 별건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정부가 나서 갖고 대통령이 나서 갖고 그거를 갖다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말이 맞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압박을 해 갖고 관리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찍었으면은 저는 선거 결과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걸 왜 관리관을 찍게 관철을 못한 거죠? 한동훈 혼자 떠들긴 떠들었지만 그걸 갖다가 국힘의원들이 힘을 합쳐갖고 그 세력으로다가 그걸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국힘의원들이 힘을 갖다가 한동훈한테 안 모아줬다는 거야. 또 정부도 용산도 한동훈이 묘안을 냈으면 이것만 하면 이제 부정수비가 없어지겠구나 하고 그 정부 차원에서 그 대통령 차원에서 그거를 갖다가 그 관리관 도장 찍어라. 왜 사전투표에 관리관 도장 안 찍냐? 다 배치를 해.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갔으면 관리관 도장 찍었을 거라고 분명히. 아니 대통령이 찍으라고 그러면 찍어야지 그걸 안 찍겠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갖고 무슨 그 뭐 여야하고 당하고 의사협회하고 4명 그 네 파티가 모여갖고 이거를 갖다가 무슨 얘기가 됐건 간에 일단 모여서 예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싸우더라도 그 안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거기에 다 모여갖고 그걸 갖다가 시작해야 이 의료 대란은 끝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이 광노현 그걸 보면서 뭐랬어요? 지금 30억을 갖다가 띵겨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 30억을 갖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거는 누구냐?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 국고란 말이야, 국고. 그 30억을 갖다가 그 35억인데 5억은 갖다가 찔끔찔끔해서 5억은 갚았대. 아직 남은 돈이 30억이래. 근데 30억을 갖다가 안 갖고 지금 또 나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지금 선관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광노현이 5천만 원이랍니다. 그 교육감을 나오려면 거기다가 기타 가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투표 가기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갖다가 하면은 1,000만 원을 일단은 그 공탁을 해야 된다. 그 기탁을 갖다가. 그러니까 총 금액 5천만 원 중에 일단 뭐 예비 후보 뭐 그거를 갖다 할 때 1,000만 원을 일단 그걸 해야 된대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갖다가 그 할 때 지금 뭐예요? 선관위가 거의 돈이 있지 않냐 이거. 광노현 소유의 돈이 1,000만 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압류를 해 갖고 그걸 갖다가 가져가라는 거야. 그러면 그 기탁금이 또 없어지잖아. 그러면 출마를 못 하는 거잖아요. 교육감에. 어쨌든 5천만 원이 총 5천만 원이라니까. 그게. 그렇게 해 갖고 정말 광년이 나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 갖고 뭐 1,000만 원 넣으면 그 압류해서 선관위에서 빼가고 또 1,000만 원 넣으면 압류해서 빼가고 5천만 원 넣으면 또 빼가고 해 갖고 30억을 갖다가 일단 채우고 국고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생각해 봐서 나오려면 네가 5천만 원 공탁하고 기탁하고 그렇게 하고 나와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아주 묘안입니다. 굉장히 묘안인데 이렇게 한동훈이 천재적인 머리로 그렇게 그 뭐야 관리관 사전투표 때 관리관이 직접 도장 찍어라.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그 제갈공명의 묘안입니다. 그거
변철을 못 시켰듯이 이거요. 또 국힘에서 어영부영 해갖고 오합질절처럼 이렇게 한동훈으로 결집을 갖다가 안 하고 이게 또 각각 놀잖아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그걸 압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예? 아니 두고 보시라고. 선관위에서 압류를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시라고. 그 기탁금을 갖다가 1,000만 원이건 5천만 원이건 이게 걸면 광노현이 걸면 선관위가 그걸 과연 압류를 할까? 국힘에 아무 압력도 안 가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그럴 때가 왜 압류를 하겠어? 같은 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으로 지금 힘을 갖다 결집을 해야 됩니다. 예? 국힘도 마찬가지예요. 한동훈으로 결집을 해야 됩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예요. 용산에 지금 브레인이 없잖아. 전략가가 없잖아. 그럼 그 인정하고 한동훈의 전략과 한동훈의 방향을 갖다가 그걸 벤치마킹 해갖고 네 말이 맞구나. 여태까지 네가 한 말이 맞다. 네 전략이 맞다. 그럼 글로 힘을 갖다가 모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왜 추석을 갖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추석 밥상머리 바로 직전에 왜 한동훈을 갖다가 패싱하고 한동훈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 부른다. 안 그러면 같은 레벨 아니에요? 같은 최고위원 레벨 아닙니까? 장동혁도 최고위원이고 김민전도 최원이고 이뇨한도 최고위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이 이뇨한하고 그 김민전 최고위원은 부르면서 왜 장동혁, 진정호, 그다음에 뭐 김종인 이런 사람 왜 안 부르냐는 거야 도대체.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응? 아니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한동훈한테 힘을 안 모아주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뭐 보수당이 다음에 집권한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이 벌써 패턴이 나오잖아요. 몇 번 패턴을 경험했 아니 한동훈 대표가 틀린 적이 있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 방향이 틀린 적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 안 하고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러면 빨리 그걸 갖다가 파악하고 국회의원들도 한동훈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고 아니 추경호가 사실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원내대표지만은 한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피켓 시위 해갖고 막은 게 있습니까? 예? 아니 뭐 필리버스터 하면 된다고 그래갖고 필리버스터 해갖고 막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경호가 막은 거. 예. 막지 못하니까 결국 그 백령도 가갖고 그래갖고 5일인가 짱 박혀 있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또 원내대표 또 그만둔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왜 또 그 의사 번복을 해갖고 왜 또 계속 원내대표를 하고 있냐 말이야. 본인 능력이 안 나면 그걸 갖다 내려와야 정상 아닙니까? 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지금 한동훈 뒤에는요. 그런 세력이 없어요. 그 뭐만 있느냐? 한동훈 뒤에는 한동훈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 63%의 국민들, 당대표로 뽑을 때 그 지지했던 63%의 그 민심과 그 다음에 당원들, 63%의 당원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통령 채널을 갖다가 그 구독하시고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 국힘에 당원 가입을 갖다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통령 채널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어준하고 맞짱을 뜰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늘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어준이 이건 정말 방송을 갖다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한동훈을 갖다가 뭐 비아냥거리면서 김어준 그 특유의 그 웃음이 있잖아요. 그 정 떨어지는 웃음, 낄낄대는 거. 지금 그렇게 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도마에 놓고 그렇게 해 갖고 낄낄대면서 한동훈을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런 게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예. 자, 이게 뭐냐면 그 진성준이라고 여러분 왜 금투세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 우기고 있는 게 지금 진성준 아닙니까? 정책위 의장 민주당의. 그런데 언제 만났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회담을 할 때 일요일 날 그때 대변인하고 이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진성준이 같이 만난 거 그렇게 셋이 만난 거죠. 3대 3으로. 그 진성준이 그 뭐야 김어준 방송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김어준 방송에 나오는 건 다 의도가 있다고. 예. 그냥
김어준이 방송을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다 목적이 있고 다 치밀한 계획하에 김어준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다는 거는 치밀한 계획하에 나간 거예요. 그냥 뭐 심심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진성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여야 대표회담 때 키높이 구두 신은 것 같더라. 외계인 보는 느낌이 있다. 얼굴 생긴 표정이 어색하고 징그럽다. 아니, 한동훈이 징그럽습니까? 이재명이 징그럽습니까? 한동훈이 징그럽습니까? 진성준이 징그럽습니까? 아니, 진성준, 너는 뭐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 한동훈 보고 징그러운 얼굴이야? 아니, 그 비교 좀 해보자고, 진성준. 응? 아니, 이 얼굴이 징그러운 얼굴이야? 한동훈이 징그러운 얼굴이야? 아니,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고. 아니, 우리 조상님들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들어? 어? 지금 진성준이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거기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대표와 저는 이제 가까이서 악수를 나누고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인데 저는 좀 뭐랄까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니, 외계인은 가까이 보면은 오히려 저는 뭐 김어준을 갖다가 가까이 본 적이 없지만 아니 외계인은 누가 더 외계인 같아요? 예? 김어준이 더 외계인 같습니까? 진성준이 더 외계인 같습니까? 한동훈이 더 외계인 같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디다 대고 뭐 징그러운 얼굴이다 뭐 외계인 같다 무슨 놈의 예? 그다음에 하나 단 것도 참 멋쩍은 일이었거든요. 공연이 멋부리는 것 같잖아요. 신발이 참 요란하다. 또 신발 갖고 시비를 했습니다. 신발에 뭐 장식이 뭐가 달렸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김어준은 옆에서 아주 낄낄대면서 아주 큰 소리로 그냥 깔깔대고 낄낄대고 조롱하듯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한통령 방송을 통해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한통령으로 결집을 하셔야 됩니다. 왜? 대선 국면에 가면은 뭐 낄낄대는 정도가 아니라 온갖 통계를 갖다가 해갖고 그거 있잖아요. 또 여론조사 꽃이라는 그 여론조사 그 회사를 갖고 있잖아. 김어준이 이번에 총선에 했던 것처럼 또 뭐 지지율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뭐 이재명이 위다, 김경수다 위다, 뭐 이렇게 또 막 떠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리고 또 각종 뭐 지금 뭐 그 패널들 불러다가 해갖고 또 딥다 또 한동훈을 까대고 디스하고 뭐가 어쨌느니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갖고 이 흔히 보수라는 그 유튜버들이 어제 한동훈을 갖다가 카바를 해줍니까? 아니, 지금도 그렇게 한동훈을 못 잡아먹어갖고, 무슨 뭐, 채널 뭐, 구독자 수가 무슨 뭐, 80만이다, 100만이다, 150만이다, 뭐, 이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보수 유튜버 채널이라는 게 다 수구 세력이라고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한동훈을 갖다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한동훈을 깔아뭉개고, 뭐, 한동훈 이퀄 뭐, 문재인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뭐, 좌파다, 뭐가 어쩌다, 뭐, 그게 대선 국면에서 그런 애들이 한동훈을 과연 보호를 해줄까요? 한동훈을 카바를 쳐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부에서 한동훈을 갖다가 극렬하게 공격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만큼이나 공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동영 채널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통령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는 한동훈이 꼭 다음번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한통령 채널에 그 힘을 모아 갖고 그리고 그분들이 책임당원으로 3개월만 내면 당비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고 3개월만 내면 그 국힘의 그 책임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책임당원 150만 명이 모인 그런 한통령 채널 그 힘을 갖고 우리가 김어준의 그 유튜브 채널하고 한판 맞짱을 떠서 거기서 나오는 온갖 뭐 음해니 비해니 뭐 비아냥거림 그거를 갖다가 막아내고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가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오두막님, 윤경희님,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윤경희님. 예, 예, 오두막님, 한동영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축복이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당원 가입뿐입니다. 예, 당원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윤경수님, 미친 윤석열 김건희, 그냥 내려와라. 복화 좀 줘라.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복화 좀 줘라님. 짐승놀듬 털보야. 찍기 높이 돌려차기 개미들 진성준 가만 놔둘 거요. 예. 아니 정말 그걸 갖다가 이 진성준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범죄당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제가 그 금투세법 오늘도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또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박혜숙님, 민주당에서 제일 두려우니까 이래요. 예, 맞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으면 이러려고 관심도 없어요. 제일 두려운 사람 한동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부터 한동훈을 갖다가 전략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야. 한동훈을 갖다가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렇게 희화화하고 그래서 한동훈을 우스운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대선 국면에서 길을 쓸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하고서 이 작업을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어준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다 계획이 있고 전략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그래서 김어준한테 국회의원들이 다 머리를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꼼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그 범죄당의 1인자, 최고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현재로 이재명. 두 번째, 2인자는 누구냐? 김어준이다. 정청래가 아닙니다. 예. 정청래는 그냥 떠드는 사람이고, 정청래는 꿈을 깨셔야 됩니다. 김어준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왜 진성준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두면 안 되느냐? 지금 이 금투세를 갖다가 오늘 또 언급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러면서 자, 한동훈 당대표가 금투세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걸 갖다가 다시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토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예. 왜 도망가냐? 그리고 민주당이 뭐 20 며칠인가 추석 끝난 다음에 토론회를 갖다 한다고. 아니, 우리가 생방송으로 토론회 한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도망다니더니 니네들끼리 토론해 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아니, 같은 애들끼리 모여갖고 무슨 토론을 해. 반대 의견이 있어야 토론을 할 거 아니야. 토론이라는 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더 이상 고집 부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말 바꿨다고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감사할 것입니다. 국내 증시를 버린다는 메시지를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큰 투자자들이 외국 시장으로 이탈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국내 우량 기업들이 국내 증시가 아니라 외국 증시로 장을 옮기는 등의 도미노 효과가 이어질 겁니다. 그 피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1대 99에서 1이 입는 것이 아니라 100이 입습니다. 피해는 1,400만 개미 투자자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될 것입니다. 자꾸 1%의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99%와 100%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민주당을 성토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양한 밸류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 그건 꼭 필요하고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등 실효적인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꼭 논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전제 조건으로 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하게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금투세 폐지도 그 밸류업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하여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진 이상 금투세 자체는 이미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국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지키고 육성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무를 다해달라는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립니다. 이 금투세에 대하여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드리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 9월 24일 날 자기들끼리 금투세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토론을 하려면 왜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주장했던 저희가 제외한 토론에서는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해야 진짜 토론 아닙니까? 이 자리를 빌어 민주당에 저희와 금투세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언제든 어느 장소에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는요, 금투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동연도 25만 원씩 뿌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상황서 지원금을 준 거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주는 방법은 동의 안 한다. 어려운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주는 방식이어야 된다. 김동연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재명 잘 들어. 13조가 하늘에서 떨어지냐? 20만 원법 그거 반대한다 하고 충돌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13조는 이 김동연 말에 의하면 13조는 그러면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거, 예를 들어서 뭐 댐을 만든다든가 우리가 도로를 닦는다든가 그런 걸 갖다가 못하고 우리가 오퍼튜니티 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쪽에 하면 이쪽을 못 쓰는 거야. 예? 그러니까 13조를 갖다 뿌리려면 결국은 도로를 못 닦고 댐을 못 만들고 이 딴 걸 못 한다는 거지. 우리가 복지를 못 하고 딴 어떤 그 민생을 갖다가 못 돌보고 여기서 돈을 13조를 빼다가 여기다가 뿌려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김동연은 그 경제부 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 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경제부 총리를 했었으니까. 그런 김동연이 지금 정면으로 이재명의 그 15만 원 살포법 이걸 갖다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25만 원 살포법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완전히 선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준다. 아니 부자들은 돈을 갖다가 거기 얹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금투세법 정말 이거 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예. 내가 그랬잖아요. 요새는 이 금융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농사 짓고 땅 파갖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서 외국인들이 다 손 털고 나가고, 그러고 국내 큰 기업들이 다 손 털고다가 외국에 그냥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자나깨나 오로지 그 국민들의 번영과 행복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료 대란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금투세도 어떻게든지 폐지시키려고 계속 지금 연일 연일 떠들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국힘 안에서 결집을 해서 한동훈한테 그런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지금 이걸 갖다가 그 용산도 지금 갈라치기를 하면서 왜 추석 밥상머리 바로 일주일 전에 그걸 갖다 부르려면 다 부르든지 안 부르려면 그냥 다 안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왜 그 한동훈 당대표 패싱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친이계라고 하는 뭐 장동혁 뭐 진정호 다 패싱하고 그다음에 애매한 아니 김민전이 거기 가갖고 의료 대란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김민전이 뭐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예? 윤상현이 무슨 의료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의료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회에서 입이라도 뻥끗한 적이 있습니까? 그 김민전이 의료에 대해서 그 뻥끗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예? 없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의료 대란을 갖다가 해결할 방법을 갖다가 조언을 얻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 윤상현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예? 정말 요즘에 그 판세를 갖다가 돌아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된다. 국민이 나서야 된다. 제가 신진 세력이라는 걸 갖다가 정의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신진 세력이 되고 그 신진 세력이 뭐예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갈 사람들은 신진 세력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드림하이님, 선생님, 검투세법을 이재명세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 갖고 지금 그렇게 바꿔 부른다는 거잖아요. 금투세가 아니라 이재명세로 지금 바꿔 부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금투세를 갖다 이재명의 이름을 갖다가 한다고 이재명세로. 예. 임서준님, 김동연 25만 원 반대하지만 금투세는 해야 한다고 떠드는 인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동연도 지금 쓰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김동연, 김경수, 그다음에 김부겸. 이 쓰리김이 친문을 갖다가 중심으로 친문을 모아다가 이재명의 대항마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판세 돌아가는 게 국힘은 국힘대로 지금 아주 그 중요한 국면에 있고 또 범죄당은 범죄당대로 지금 분열에 아주 중요한 국면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그 한동훈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당원 게시판에도 정말 우리가 계속 써야 돼요. 계속 우리의 주장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페이스북이건 뭐 국힘 당원 게시판이건 자건 뭐 유튜브건 간에 계속 주장을 해갖고 정말 그 조금이라도 한동훈이 힘을 받을 수 있고 한동훈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2시간 이상 방송을 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벌써 9시 5분이네요.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뭐 오늘 한다고 이게 얘기가 끝날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또 알리는 말씀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9월 22일 추석 다음 주죠. 일요일 날 오후 8시에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그래서 특별히 그 멤버십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용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용 채널에 멤버십 슈퍼챗 슈퍼생스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용 채널에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좀 많은 분들이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갖다 들으시면 제가 이 컨설팅 할 때 CEO들한테 컨설팅하는 핵심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자, 한통용으로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 주변에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간에 우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들을 갖다가 쓸어내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는 꼭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쓸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지난 일주일 동안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한통령 채널을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열정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트로 후원해 주신 분 김신혜물님 2회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 MJ님, 검사장 등급 이영숙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 한통령 채널 여러분이 채창에 써준 글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예. 네, 여러분이 또 채창에 쓴 글은 제가 다 나눈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시간 넘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도 변함없이 저녁 7시에는 이렇다라 방송, 또 저녁 8시에는 한통형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